당신은 스스로 돈 관리를 책임감 있게 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청구서를 제때 납부하고 너무 터무니없는 물건은 사지 않습니다. 어쩌면 명목상으로는 저축 계좌도 가지고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매달 말이면 항상 똑같은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장어는 거의 변하지 않고 목표는 여전히 손에 닿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휴가를 가고 집을 사고 투자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보며 당신이 모르는 무언가를 그들이 알고 있는 것은 아닌지 궁금해 합니다. 실제로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당신이 돈 관리를 못해서가 아닙니다. 돈을 충분히 벌지 못해서도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사실일 수 있지만요. 문제는 당신이 완전히 정상적으로 느껴지는 일련의 습관들을 형성했다는 것입니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공유하지만 어떠한 경고음도 울리지 않은 채 조용히 당신의 재정적 미래를 고갈시키는 습관들 말입니다. 이것들은 극적인 실수가 아닙니다. 당신은 그것들이 다가오는 것을 알아채지 못할 것입니다. 그것들을 행하는 동안에는 문제처럼 느껴지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책임감 있고 합리적이며 남들도 다 그렇게 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바로 그것이 당신을 계속 빈털터리로 만드는데 그토록 효과적인 이유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당신을 가난하게 만드는 11가지 돈 습관을 분석합니다. 이 중 몇 가지는 조금 따끔할 것입니다. 한 가지 이상, 어쩌면 5가지 이상에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지도 모릅니다. 그 불편함이 바로 핵심입니다.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깨달아야 비로소 그것을 멈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자신에게 가장 마지막에 투자하기. 대부분의 사람들이 월급을 관리하는 방식은 이렇습니다. 돈이 계좌에 들어옵니다. 월세가 나가고 공과금이 나가고 자동차 할부금, 전화 요금, 구독료, 신용카드 최소 결제 금액 등 모든 것이 먼저 처리됩니다. 그 다음은 사교 활동입니다. 저녁 식사, 술자리, 남들이 다 사는 콘서트 티켓, 이번 주에 유행하는 그 어떤 것들 말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남은 돈이 저축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하지만 남는 돈은 결코 없습니다. 항상 또 다른 지출이 생기고 항상 필요해 보이는 무언가가 있으며 이번 달이 본격적으로 저축을 시작할 달이 아닌 이유가 항상 존재합니다. 이것이 바로 자신에게 가장 마지막에 투자하는 것이며 자신의 미래를 찌꺼기로 자금을 조달하는 뒷전으로 취급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자제력이 아닙니다. 문제는 순서입니다. 다른 모든 사람에게 돈을 지불하고 나면 애초에 그 돈을 벌기 위해 실제로 일한 사람을 위해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부유한 사람들은 정확히 반대로 행동합니다. 수입이 들어오는 순간 일정 비율이 즉시 자동으로 저축과 투자로 이동합니다. 그들이 돈을 보기도 전에 쓸 수 있기도 전에 라이프 스타일이 그것을 소비할 기회를 갖기도 전에 말입니다. 이것은 의지력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입니다. 저축이 먼저 이루어지면 남은 금액에 맞춰 지출을 조정하게 됩니다. 저축이 마지막에 이루어지면 남은 금액에 맞춰 저축을 조정하게 되는데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축을 가장 먼저 납부해야 하는 청구서처럼 취급하십시오. 마지막도 아니고 남는 돈도 아닙니다. 가장 먼저 최소 10%를 떼어 놓으세요. 당신이 신경 쓰지 않아도 자동으로 이루어지도록 자동화하십시오. 자주 확인하지 않는 별도의 계좌에 넣어두어 손을 대고 싶은 유혹을 피하세요. 자신에게 가장 마지막에 투자하면 자신에게 아무것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자신에게 가장 먼저 투자하면 자신의 미래를 보장할 수 있습니다. 절약하기 위해 지출하기. 당신은 40% 할인한다는 이유로 그 신발을 샀습니다. 하나만 필요했는데 이파실일 행사라는 이유로 3개를 집어들었습니다. 할인 알림이 뜨기 전까지는 안중에도 없던 물건들을 프라임데이에 결제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절약하기 위해 지출하는 것이며 현대 마케팅에서 가장 효과적인 심리적 함정 중 하나입니다. 그 논리는 빈틈없어 보입니다. 원래 $100짜리 물건을 $60에 샀다면 $40를 절약한 것 아닌가요? 틀렸습니다. 당신은 $60를 쓴 것입니다. 당신이 절약한 $40는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무언가를 얻어낸 것처럼 느끼게 만들도록 설계된 화면상의 숫자일 뿐입니다. 물건을 사서 절약한 돈을 은행 계좌에 입금할 수는 없습니다. 의미 있는 유일한 돈은 당신이 실제로 쥐고 있는 돈뿐입니다. 아예 쓰지 않은 돈이야말로 100% 절약한 것입니다. 세일이 존재하는 이유는 그것이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세일은 긴박감을 조성합니다. 소외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 unformable 유발합니다.
명확하게 생각할 시간을 갖기도 전에 결정을 강요하는 마감 기한을 만들어냅니다. 구경하는 것을 구매하는 것으로 바꾸어 놓으며 특가 상품을 사냥함으로써 자신이 똑똑하게 행동하고 있다고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세포라 세일, 아마존 프라임 데이, 블랙 프라이데이, 고객 감사 행사, 플래시 세일, 기간 한정 특가. 이 모든 것들은 동일한 원리로 작동합니다. 기다리는 것이 사는 것보다 더 큰 손해인 것처럼 느끼게 만드는 것입니다. 세일이 시작되기 전에 살 계획이 없었다면, 제값을 주고 살 의향이 없었다면 할인된 가격은 결코 싼 것이 아닙니다. 그저 쓰지 않아도 될 돈을 조금 덜 쓴 것일 뿐입니다. 최고의 거래는 아예 거래하지 않는 것입니다. 돈이 실제로 어디로 가는지 추적하지 않기.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매달 식비로 얼마를 쓰는지 물어보면 대충 짐작해서 대답할 것입니다. 구독료로 얼마가 나가는지 물어보면 머뭇거릴 것입니다. 월간 지출의 전체적인 그림을 보여달라고 하면 화제를 돌릴 것입니다. 이것은 눈을 가리고 비행하는 것과 같습니다. 측정하지 않는 것은 통제할 수 없으며 지출을 측정하지 않으면 지출이 당신을 통제하게 됩니다. 추적하는 것의 불편함은 현실입니다. 흑백으로 적힌 숫자를 보는 것은 정직함을 강요합니다. 스프레드시트에서 당신을 빤히 쳐다보고 있는 200달러의 배달 앱 결제 내역에서 숨을 수는 없습니다. 거의 사용하지도 않는 서비스에 대한 총액이 90달러에 달할 때 구독료가 야금야금 오르는 것을 모른 척할 수는 없습니다. 당신이 쓴다고 생각하는 금액과 실제로 쓰는 금액 사이의 격차를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 불편함이 바로 핵심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알고 싶지 않기 때문에 추적을 피합니다. 아는 것은 책임감을 만들어냅니다. 아는 것은 나쁜 습관이 아무런 제재 없이 계속되도록 내버려두는 편안한 모호함을 제거합니다.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에 직면하는 것보다 안개 속에 머무는 것이 더 쉽습니다. 무엇이 들어오고 무엇이 나가는지 정확히 알기 전까지는 돈에 대한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없습니다. 당신은 계획하는 대신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통제하는 대신 매달 말에 놀라고 있는 것입니다. 결과를 설계하는 대신 일이 잘 풀리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한 달 동안 모든 것을 추적해 보십시오. 모든 커피, 모든 충동 구매, 잊고 있었던 모든 자동 결제, 반올림해서 준 팁, 대수롭지 않게 넘겼던 모든 고작 $5인데 뭐 하는 지출들까지 말입니다. 그렇게 드러난 그림은 불편할 것이며 당신의 돈이 정확히 어디로 사라지고 있었는지 보여줄 것입니다. 라이프 스타일 인플레이션, 당신은 연봉 인상을 받았습니다. 마침내 2주마다 더 많은 돈이 계좌에 들어옵니다. 당신은 그것을 위해 열심히 일했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즐길 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를 업그레이드하고 더 좋은 차를 사고 외식을 더 자주 하고 더 좋은 곳으로 휴가를 가고 옷장을 업그레이드하고 어쩌면 새로운 수입에 더 걸맞은 동네로 이사할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이제 그럴 여유가 생겼으니까요. 6개월 후 당신은 불안한 무언가를 깨닫게 됩니다. 그 어느 때보다 많은 돈을 벌고 있지만 예전과 똑같이 빈털터리처럼 느껴집니다. 은행 장원은 똑같아 보입니다. 재정적 스트레스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목표는 여전히 손에 닿지 않습니다. 유일한 차이점은 연봉 인상으로 얻었어야 할 모든 것을 소비할 만큼 기본 지출이 늘어났다는 것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라이프 스타일 인플레이션입니다. 수입에 맞춰 지출이 자동으로 늘어나는 것입니다. 사치품은 조용히 필수품으로 변모합니다. 더 좋아진 아파트는 더 이상 좋게 느껴지지 않고 평범하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레스토랑은 일상이 됩니다. 보상처럼 느껴졌던 라이프 스타일은 쉽게 내려갈 수 없는 새로운 바닥이 됩니다.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일단 라이프 스타일을 부풀리고 나면 그것을 다시 줄이는 것은 실패처럼 느껴지고 퇴보하는 것처럼 느껴지며 무리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당신은 더 높은 지출 수준에 갇힌 채 제자리에 머물기 위해 더 빨리 달리거나 더 나쁘게는 실제로 확보하지도 못한 기준을 유지하기 위해 빚을 지게 됩니다. 연봉 인상은 당신의 재정적 궤도를 바꿔놓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 차액을 저축하거나 투자하는 대신 써버렸기 때문에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기회는 왔다가 사라졌고 업그레이드된 소비에 완전히 흡수되어 버렸습니다. 라이프스타일 업그레이드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것은 재정적 기반이 탄탄해진 후에 천천히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즉각적으로, 자동적으로 당신이 구축하려는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신용카드를 목발처럼 사용하기. 지금 긁고 나중에 해결하면 됩니다. 나 청구서가 날아올 때쯤이면 월급을 또 받았을 테니까요. 다 잘 될 겁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잘 풀리지 않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잔액은 이월되고 이자는 복리로 불어납니다. 빚은 당황하지 않을 만큼 천천히 늘어나지만 결코 빠져나올 수 없을 만큼 꾸준히 늘어납니다. 어느 달에는 거의 다 갚았다가도 무슨 일이 생기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미국인의 60% 이상이 신용카드 빚을 지고 있습니다. 평균 잔액은 5천 달러를 넘습니다. 평균 이자율은 20%를 상회합니다. 즉 최소 금액만 결제하고 있다면 빚을 갚는 것이 아니라 무기한으로 돈을 빌리는 특권에 대한 대가를 은행에 지불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용카드가 악마는 아닙니다. 편리함, 사기 방지, 때로는 의미 있는 보상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나중에 돈이 생길 거라고 스스로를 위로하며 없는 돈을 쓰는 수단, 즉 목발로 기능할 때 신용카드는 치명적인 무기가 됩니다. 심리적 문제는 수학보다 더 깊은 곳에 있습니다. 신용카드는 결제의 고통을 구매의 즐거움과 분리시킵니다. 물건은 지금 당장 얻습니다. 불편함은 몇 주 뒤에 거의 기억나지 않는 거래 내역으로 가득 찬 명세서에 희석되어 나타납니다. 스마트폰을 탭하고 스마트워치를 갖다 대고 버튼 하나를 클릭하면 돈은 가짜 같고 추상적이며 현실적이지 않게 느껴집니다. 이 망가진 피드백 루프는 그 순간에는 과소비를 고통스럽지 않게 느끼게 만들며 바로 그것이 계속해서 과소비하기 쉬운 이유입니다. 간단한 규칙 하나가 이를 해결해 줍니다. 오늘 전액을 지불할 수 없다면 당신은 그것을 살 형편이 안 되는 것입니다. 신용카드는 편리함을 위한 것이지 실제로 존재하는 것 이상으로 예산을 늘리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체크카드처럼 사용하고 이미 계좌에 있는 돈만 쓴다면 목발은 함정이 아니라 도구가 될 것입니다. 환상 속의 자아를 위해 소비하기. 당신의 옷장은 한 번도 입지 않은 옷들로 가득합니다. 운동기구는 구석에서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습니다. 책들은 읽히지 않은 채 쌓여 있습니다. 몇 달째 손도 대지 않은 취미용품들이 부족한 공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기타, 그 러닝화, 아직 포장도 뜯지 않은 정교한 주방기구들, 이것이 바로 환상 속의 자아를 위한 소비입니다. 실제의 당신이 아니라 당신이 상상하는 미래의 모습을 위해 물건을 사는 것입니다. 환상 속의 자아는 마라톤을 뛰기 때문에 러닝화를 샀습니다. 환상 속의 자아는 근사한 요리를 하기 때문에 비싼 조리도구를 샀습니다. 환상 속의 자아는 일주일에 책을 한 권씩 읽기 때문에 지금은 가구 역할을 하는 소설책들을 샀습니다. 환상 속의 자아는 세련되고 교양 있기 때문에 세련되고 교양 있는 사람들이 가질 법한 물건들을 샀습니다. 이러한 구매는 야심차고 미래지향적이며 더 나은 버전의 자신을 위한 투자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 더 나은 버전은 결코 실현되지 않고 당신에게는 아무데도 이르지 못한 의도의 값비싼 증거물만 남게 됩니다. 환상 속의 자아를 위한 소비가 항상 나쁜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당신이 헌신하고자 하는 진정한 변화를 뒷받침할 장비에 투자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원하는 직업에 맞춰 옷을 입으세요. 당신이 만들어가고 있는 삶을 준비하세요. 그것은 타당합니다. 문제는 구매가 행동을 대체할 때, 소유가 실천으로 위장할 때 발생합니다. 역할을 수행하지도 않으면서 의상만 구매할 때 실제로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데도 돈을 쓰는 것이 마치 발전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당신이 되고 싶은 사람을 위해 돈을 쓰기 전에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세요. 내가 그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할 만한 행동을 최근에 꾸준히 한 적이 있는가? 대답이 없다라면 그 구매는 아마도 당신이 살고 있지도 않은 삶을 위한 값비싼 코스프레일 뿐일 것입니다. 모든 것에 예라고 대답하기. 저녁 식사 초대가 옵니다. 돈을 모으려고 노력 중이지만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이 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예라고 대답합니다. 그 다음엔 주말 여행. 그 다음엔 콘서트 티켓. 그 다음엔 아무도 좋아하지 않지만 누군가 이미 예약해버린 비싼 레스토랑에서의 생일 파티. 그 다음엔 다들 가니까 따라가는 퇴근 후 술자리. 그 다음엔 예산에 없던 단체 선물. 그 다음엔 다른 도시에서 열리는 처녀 파티. 각각의 예는 사소하고 사교적이며 무해하게 느껴집니다.
당신은 항상 거절만 하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빈털터리처럼 보이고 싶지 않습니다. 남들이 다 겪는 추억과 순간들을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출에 대한 모든 예는 다른 무언가에 대한 아니오입니다. 소외되기 싫어서 쓰는 100달러는 당신이 중요하다고 주장하는 목표에 쓰이지 못하는 100달러입니다. 당신이 돈을 모으고 있다는 그 휴가, 당신이 갖고 있다는 그 빚, 당신이 자금을 넣고 있다는 그 투자 계좌 말입니다. 또래 압력은 고등학교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저 더 비싸질 뿐입니다. 친구들의 씀씀이에 맞추고 당신이 잘 지내고 있고 재밌는 사람이며 뒤처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압박감에는 실제 돈이 듭니다. 수중에 현금이 없기 때문에 종종 신용카드로 결제되는 돈, 바로 그 스트레스를 유발한 행사에서 미소 뒤에 숨겨야 하는 스트레스를 만들어내는 돈 말입니다. 거절하는 것도 기술입니다. 처음에는 불편하게 느껴집니다. 남들의 시선, 평가받는 것, 소외되는 것, 소중한 관계가 망가지는 것에 대해 걱정합니다. 하지만 당신을 진심으로 아끼는 사람들은 당신이 재정적 경계에 대해 솔직하게 말할 때 이해해 줄 것입니다. 이해하지 못하고 분수에 넘치는 지출을 강요하는 사람들은 애초에 그만한 돈을 쓸 가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데 반드시 비싼 장소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우정의 재정적 부담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대안을 제시하는 법을 배우세요. 구구절절 변명하지 않고 이번엔 안 될 것 같아 라고 말하는 법을 배우세요. 그 대화의 불편함은 일시적입니다. 당신이 피한 빚은 영구적입니다. 시작하기 위해 돈이 더 많아지기를 기다리기. 돈을 더 많이 벌면 예산을 짜기 시작할 것입니다. 진짜 돈이 생기면 투자를 시작할 것입니다. 수입이 따라주면 재정 상태를 정리할 것입니다. 이것만 다 갖고 나면, 승진하고 나면, 상황이 좀 안정되고 나면 이것은 하면이라는 사고방식이며 당신이 결코 시작하지 못하도록 보장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완벽한 타이밍은 오지 않습니다. 미룰 이유는 항상 존재합니다. 그 순간에는 합당해 보이는 핑계가 항상 있습니다. 그리고 상황이 나아지기를 기다리는 동안 몇 년이 훌쩍 지나갑니다. 복리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 일합니다. 금융지식은 실용적이지 않고 이론에만 머뭅니다. 현재의 당신과 될 수 있었던 당신 사이의 격차는 조용히 벌어집니다. 진실은 이렇습니다. 적은 돈을 관리하지 못한다면 많은 돈도 마법처럼 관리할 수 없습니다. 예산 수립, 추적, 우선순위 정하기, 거절하기, 장기적으로 생각하기 등 중요한 기술들은 연습을 통해 길러집니다. 계좌에 더 큰 숫자가 찍힌다고 해서 자동으로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그 반대의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그러한 기술을 기르지 않은 채 갑자기 더 많은 수입을 얻게 된 사람들은 그저 더 많이 쓸 뿐입니다. 그들은 즉시 라이프 스타일을 업그레이드하고 똑같이 쉽게 빚의 늪에 빠지며 왜 돈이 많아졌는데도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는지 의아해합니다. 적은 수입일 때 형성된 습관은 더 큰 숫자와 더 큰 문제로 규모만 커진 차에 높은 수입에도 완벽하게 적용됩니다. 돈 관리는 기술입니다. 다른 모든 기술과 마찬가지로 반복, 실수, 조정을 통해 발달합니다. 그 기술을 연습하기 전에 돈이 더 많아지기를 기다리는 것은 운동하기 전에 건강해지기를 기다리는 것과 같습니다. 논리가 완전히 거꾸로 된 것입니다. 당신이 가진 것이 얼마든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금액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습관이 중요합니다. 사소해 보인다는 이유로 작은 지출 무시하기. 여기서 4달러, 저기서 8달러, 커피 한 잔, 간식 존재하는지도 잊고 있었던 앱 구독료. 거절하기가 어색해서 결제할 때 반올림하여 기부하기. 굳이 따져 묻지 않은 수수료. 2번 생각하지 않고 넘겨버린 몇 달러 안 하잖아 하는 생각들. 각각의 거래는 무시할 만큼 작고 개별적으로는 사소하며 추적하거나 의문을 제기할 정신적 에너지를 쏟을 가치가 없고 몇 달러에 연연하는 사람이 되는 사회적 불편함을 감수할 가치는 더더욱 없습니다. 하지만 작은 지출은 투자와 똑같은 방식으로 복리로 불어나며 단지 방향이 잘못되었을 뿐입니다. 하루 가선 달러는 한 달에 150달러, 1년에 1,800달러, 10년이면 20,000달러가 되며 이는 그 돈을 투자했을 때 얻을 수 있었던 수익은 계산조차 하지 않은 금액입니다. 잊고 있던 구독료 30달러는 가입한 기억조차 없을 서비스에 매년 360달러를 지불하는 셈입니다. 커피가 문제가 아닙니다. 무자각이 문제입니다.
작은 지출이 사소하게 느껴져서 감시망을 벗어날 때 그것들은 아무런 통제 없이 증식합니다. 각각의 순간은 당신의 주의력 한계선 아래에 머물지만 누적된 효과는 거대해집니다. 수천 번의 작은 상처로 인한 죽음도 결국 죽음입니다. 당신의 예산은 돈이 크고 극적인 덩어리로 빠져나갔는지 아니면 작고 고통 없는 물방울로 빠져나갔는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오직 총액만 알 뿐입니다. 커피를 절대 사 마시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지칠 때까지 1달러 하나하나에 집착하라는 뜻도 아닙니다. 당신이 무엇을 쓰고 있는지 알라는 뜻입니다. 월간 총액을 파악하세요. 보이지 않는 누수가 아니라 의식적인 선택이 되게 하세요. 목표는 박탈이 아니라 인식입니다. 인식을 통해 무의식적으로 돈을 흘려보내는 대신 의도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투자를 나중을 위한 일로 취급하는 것입니다. 돈이 더 많아지면 투자하겠다고 생각합니다.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더 많이 알게 되면 타이밍이 맞다고 느껴질 때, 덜 바쁠 때, 시장이 더 이상 두렵지 않을 때, 다른 모든 빚을 다 갚고 나서 준비가 되었다고 느낄 때 말입니다. 그러는 동안 시간은 흘러갑니다. 현존하는 가장 강력한 부의 축적 수단인 복리는 당신이 상황이 나아지기만을 계속 기다리기 때문에 당신만 빼고 모든 사람을 위해 일합니다. 기다림의 대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25세부터 매월 200달러씩 투자하는 사람은 평균 시장 수익률을 가정할 때 65세가 되면 약 600달러를 모으게 됩니다. 35세에 같은 월 금액으로 시작하는 사람은 약 27만 달러를 모으게 됩니다. 10년을 지체하면 결과는 절반 이하로 줄어듭니다. 복리 성장은 기하급수적이기 때문에 수학은 잔인합니다. 일찍 투자한 돈은 수십 년 동안 증식할 수 있습니다. 늦게 투자한 돈은 성장할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젊을 때 시작하는 이점은 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으며 당신이 기다리는 매 1년은 결코 되찾을 수 없는 이점입니다. 그 순간에는 변명이 합리적으로 느껴집니다. 아는 것이 충분하지 않다. 가진 돈이 충분하지 않다. 시장이 복잡해 보인다. 언젠가는 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합리적인 변명도 결국 실제적인 결과를 낳습니다. 당신이 준비되었다고 느낄 때까지 기다리는 동안 당신의 가장 큰 단일 자산인 시간은 사라집니다. 전문가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개별 주식을 고르거나 시장의 타이밍을 맞추거나 복잡한 금융상품을 이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전체 시장을 추종하는 단순한 인덱스 펀드는 특별한 지식이 필요하지 않으며 역사적으로 연평균 약 10%의 수익률을 제공해 왔습니다. 계좌를 개설하십시오. 자동 이체를 설정하십시오. 시간이 제 할 일을 하도록 내버려 두십시오. 오래 기다릴수록 나중에 더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한 달에 50달러라도 지금 당장 시작하십시오. 금액보다 습관이 더 중요합니다. 금융 지식에 대한 투자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저녁 식사에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50달러를 쓸 것입니다. 2번 정도 신발에 200달러를 씁니다. 6개월 후면 거의 기억나지 않을 주말 여행에 500달러를 씁니다. 순간적인 즐거움만 줄 뿐 그 이상은 없는 것들에 매년 수천 달러를 씁니다. 하지만 개인 금융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배우는데 돈이나 상당한 시간을 투자하는 것은 선택 사항이거나 불필요하며 언젠가는 하게 될 일처럼 느껴집니다. 이것은 이 목록에서 가장 대가를 크게 치르는 습관입니다. 금융 문맹은 직접적인 손실, 지불한 수수료, 누적된 이자, 예방할 수 있었던 실수, 무시된 기회 등으로 인해 평균적인 미국인에게 매년 1,000달러 이상의 비용을 발생시킵니다. 간접적인 비용은 더 심각합니다. 수십 년 동안 복리로 늘어날 수 있었던 투자 수익을 놓치는 것입니다. 다른 결정을 내렸다면 피할 수 있었던 빚더미 속에서 보낸 세월, 계산법을 이해하지 못해 결코 불가능해진 은퇴가 그것입니다. 이 목록에 있는 다른 모든 습관은 이 습관으로 귀결됩니다. 아무도 당신에게 다르게 하라고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에 당신은 자신에게 가장 늦게 지불합니다. 심리적 함정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절약하기 위해 돈을 씁니다. 부가 실제로 어떻게 축적되는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라이프스타일 인플레이션이 임금 인상분을 갉아먹게 내버려 둡니다. 투자가 복잡하게 느껴지고 아무도 그것이 얼마나 간단할 수 있는지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투자를 미룹니다. 이자의 진정한 비용을 뼈저리게 실감하지 못했기 때문에 신용카드를 목발처럼 의지합니다. 사람들을 빈털터리로 만드는 패턴은 무작위가 아니라 예측 가능합니다. 그것들은 동일한 논리를 따르고
이해의 동일한 빈틈을 파고들며 지식이 그것들을 차단할 때까지 무기한 계속됩니다. 해결책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저 배우는 것입니다. 돈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빚이 어떻게 당신에게 불리하게 복리로 늘어나는지, 신용 점수가 어떻게 계산되고 왜 중요한지, 은퇴 계좌가 어떻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시하는 세금 혜택을 창출하는지, 제약받는 느낌 없이 예산을 짜는 방법, 전문가가 되지 않고도 투자하는 방법, 좋은 결정을 자동으로 내리게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법을 진정으로 배우는 것입니다. 그러한 지식은 존재하고 접근 가능하지만 당신에게 중요한 다른 모든 것을 우선시하는 것처럼 그 지식을 습득하는 것을 우선시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로 묶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목록의 모든 습관은 동일한 근본 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살아오는 동안 아무도 돈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가르쳐 주지 않았기 때문에 당신은 직관, 모방, 그리고 잘하면서 본 것을 바탕으로 정상이라고 느껴지는 것에 기본값을 두었습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자신에게 돈을 적게 쓰는 것이 정상처럼 느껴집니다. 소득이 오를 때 생활 수준을 높이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라이프 스타일 인플레이션이 정당한 보상처럼 느껴집니다. 누구나 카드 잔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용카드에 의존하는 것이 감당할 수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시장이 복잡하고 두렵게 보이기 때문에 투자를 미루는 것이 합리적으로 느껴집니다. 소외되고 싶지 않기 때문에 모든 것에 예라고 대답하는 것이 필요하게 느껴집니다. 이러한 패턴은 자연스럽게 느껴지지만 중립적이지 않으며 대가가 큽니다. 그것들은 수년, 수십 년에 걸쳐 복리로 불어나는 비용을 수반합니다. 금융 지식 대신 금융의 기본 설정에 따라 살아가는 매년 당신은 도달할 수 있었던 위치에서 점점 더 뒤처지게 됩니다. 저는 학교 시스템에서 결코 가르쳐 주지 않은 모든 것을 다루는 금융 지식에 대한 완벽한 분석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빚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신용 점수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은퇴 계좌가 어떻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시하는 세금 혜택을 창출하는지, 복리가 당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대신 당신을 위해 작용할 때 어떻게 부를 축적하는지, 의지력에만 의존하지 않도록 좋은 결정을 자동화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법 등입니다. 링크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목록에 있는 습관 중 하나 이상이 불편할 정도로 익숙하게 느껴졌다면 그 영상이 당신의 다음 단계입니다. 왜냐하면 불편한 진실은 돈 습관이 스스로 고쳐지지 않는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식은 자동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당신을 빈털터리로 만드는 패턴은 다르게 작동하는 지식과 시스템으로 의도적으로 차단할 때까지 계속해서 당신을 빈털터리로 만들 것입니다. 당신은 이제 그 패턴 중 11가지를 보았습니다. 무엇을 찾아야 할지 알게 되었습니다. 당신은 무언가 변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저건 딱 내 얘기야 라는 순간, 즉 인식의 불편함을 느꼈을 것입니다. 문제는 그 정보를 가지고 무엇을 하느냐입니다. 지금까지 해오던 것을 계속하며 같은 결과를 기대하거나 조용히 당신의 모든 것을 앗아가는 동안 정상이라고 느껴지는 패턴에 편안하게 머무르거나 아니면 당신이 그토록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을 실제로 지키고 불리고 통제할 수 있게 해주는 기반을 구축하기 시작하십시오. 당신을 여기까지 오게 한 습관은 당신을 그곳으로 데려다 주지 않을 것입니다. 변화는 현재 상태에 머무르는 불편함이 마침내 무언가 다른 것을 하는 불편함을 넘어선다고 결정할 때 시작됩니다. 그 결정은 당신의 몫이며 결정을 내리기 가장 좋은 시간은 바로 지금입니다. 이 분석이 당신의 금융 습관을 바라보는 방식을 바꾸었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숨겨져 왔던 경제적 진실을 밝혀내고 있습니다. 오늘 당신의 미래의 투자를 시작하십시오. 다음 지식의 보물이 곧 열릴 것입니다.